안녕하세요, 이지은 코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육아가 힘들고 엉망이라고 느껴지는지 확실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고 이해가게 해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들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아요. 바로 자신 없는 독재자 유형 이거나 너그러운 왕이거나. 제가 딱 자신 없는 독재자 유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정말 육아가 어렵습니다. 뭐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근데 효율도 안 나와요. 그래서 육아 효능감도 느껴지지가 않고 나는 부족한 엄마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런데 너그러운 왕 타입의 엄마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육아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나 육아 잘하는 것 같은데 육아 효능감도 올라가고요. 자기 스스로도 자신이 괜찮은 엄마라고 느껴집니다. 자신 없는 독재자 그리고 너그러운 왕 어떻게 다르냐면요. 일단 핵심 감정이 다릅니다. 자신 없는 독재자 유형 엄마들은요. 핵심 감정이 두려움과 분노입니다. 계속 두려워요. 이러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이 계속 들다가 뭔가 마음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분노가 확 나갑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분노를 왔다 갔다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너그러운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핵심 감정은 사랑입니다. 모든 그런 행동이 사랑에서 나오게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시각도 다릅니다. 자신 없는 독재자 유형의 엄마는 스스로가 힘이 없다고 느낍니다. 왜냐면 정통성이 없거든요. 자신은 마땅히 왕이 될 그런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얼렁뚱땅 왕의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정통성 있는 왕이 아니라 실은 뭔가 부족한, 스스로도 자격이 없다고 믿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너그러운 왕은요, 스스로가 마땅히 왕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요, 힘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 없는 독재자는 근시안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우면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당장 앞에 놓여진 것부터 처리하기가 바쁘거든요. 당장 요 앞에 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밖에 못 보고 아주 근시안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근데 일 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너그러운 왕은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두려움이 없거든요. 사랑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멀리 보고 당장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점차 효과가 쌓이고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다릅니다. 독재자 유형은요, 일단 자신의 그 기본 뿌리 신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냐면요, 국민들 눈치를 봐요. 어떻게 하면 환심을 살까? 그래서 선심성 행정을 막 합니다. 국민들이 해달라는 거를 일단 해줘요. 근데 룰이 없기 때문에 해주면서도 이거 해줘야 되는 거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되죠.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면 화를 내요. 불같은 분노를 쏟아내면서 총칼이 난무하고 그리고 나중에 협박도 합니다. 융통성 있는 척 하지만 실은 융통성이 없어요. 국민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때그때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그러운 왕은요, 비전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뚜렷한 가치관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핵심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쭉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멀리 보기 때문에 세세한 것들은 굉장히 융통성 있게 가져가요. 그리고 국민들 눈치를 그렇게 별로 보지 않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라는 것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그 신념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민을 사랑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만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지도하는 왕입니다. 여기서 국민들은 이제 우리들이 키우는 아이들이 되겠죠.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당장 기분 좋으면 다 좋은 거고 지금 기분 나쁘면 다 싫은 거고 이렇게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심 대상도 다릅니다. 자신 없는 독재자는요, 자신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나한테 손해가 있나 없나? 나의 체면이 사나 안 사나?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그러운 왕은요, 자신보다 국민이 더 우선입니다. 국민이 행복할까? 이게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걸까? 자신에게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보다 국민에게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그걸 먼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부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신 없는 독재자는 왜 공부시키는지 아세요? 공부를 못하면 내가 부족한 엄마로 보일까 봐. 아니면 이 아이가 자기 밥벌이를 못해서
나한테 얹혀 살아서 경제적으로 나한테 손해를 끼칠까봐, 나의 편안한 노후에 방해가 될까봐, 그래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너그러운 왕은 멀리 보고 이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제공하는 그런 공부, 꼭 성적이 나오는 학교 공부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더 넓고 더 멀리 보는 거죠. 그리고 책임의 주체도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신 없는 독재자는요, 모든 걸 타인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해요. 너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왜냐면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 그걸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너그러운 왕은요,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든든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국민들은 너무 든든하겠죠. 왕이 자신이 책임지고 통솔을 하겠다잖아요. 국민들 너네 탓이라고 탓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 안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도 안전한 그 한계 안에서 본인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그런데 독재자는 어때요? 포퓰리즘 행정을 하다가 또 삐끗하면 막 국민 탓을 하잖아요.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편안하지가 않아요. 내 탓을 할지 몰라서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왕은 국민들과 갈등하지 않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지도하고 비전을 보여주죠. 근데 독재자는 협박을 합니다. 국민들과 같은 수준이 되어서 싸우는 거죠. 근데 진짜 왕이라면 국민들과 싸우지 않거든요. 국민을 협박하지 않거든요. 정말 어른이고 큰 사람이고 힘이 있다면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지도를 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그게 어른의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너무 휘어잡고 아이를 너무 협박하고 강압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있고 커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속마음은 굉장히 작고 좀 겁이 많은, 걱정이 많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제 워크숍에 참여하셨던 분 중에 나는 독재자 유형이었는데 요즘 너그러운 왕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 잘하는 것 같아, 효능감이 느껴지면서 육아가 편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나 분노로 하는 육아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육아로 바뀌시면 정말 육아가 쉬워지고 방향이 좀 서실 거예요. 아이에게 지도하는 것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아이에게 지도를 할 때도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막 화를 내면 어떻게 하지?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지?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사이가 망가지면 어떻게 하지?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전긍긍 하다가 나중에는 확 화를 내버립니다. 확 분노를 쏟아내고 막 협박을 하고 겁을 주고, 그래서 정작 해야 될 지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그러운 왕이라면 아이에게 뭔가 지도를 해야 될 때 멀리 보고 편안하게 지도를 합니다. 당장 이 행동을 바꾸려고 너무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천천히 지도를 하기 때문에 아이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면 기다려줄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겁을 주면서 말을 할 때는 저항을 확 하지만 기다려줄 때는 자신의 감정, 좌절했던 거, 원하는 게 잘 안 됐으니까 당연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를 막 표현하고 나서는 자신의 감정이 좀 잦아들면 그땐 귀가 열립니다. 닫혀있던 귀가 열리면서 엄마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그때 너그러운 왕은 그런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때요? 분노와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이의 행동을 규제하고 지도해야 될 때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너그러운 왕은 그렇게 합니다. 독재자는 두려움을 주지만 너그러운 왕은 아이의 부탁을 거절하고 지도를 해야 될 때조차 그 안에 사랑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더 잘 변하고 더 부모님의 지도를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 없는 독재자 유형인지 아니면 너그러운 왕 유형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독재자 유형이라면 너그러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좀 변화시킬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이 너그러운 왕 아래 국민으로 살 때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신의 모습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육아하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육아 멘토링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부모가 돼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너그러운 왕 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육아 하세요. 안녕.